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시마트코리아 황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멋진 공간에 초대해 주신 우리 굿모닝 IT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바쁜 시간에 이렇게 내주셔서 오신 분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혹시 오늘 오시면서 그 세미나 듣기 위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전부 영화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좀 끝내겠습니다. 혹시 아마 이 백업에 대해서 관심을 두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가 더 나은 백업입니다. 이게 왜 더 나은 백업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백업 혹시 아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아마 개인들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뭐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별도 카피해서 사상 보관을 하죠. 그것도 어쨌든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백업인 부분들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핸드폰의 주소록들 갑자기 우리가 스마트폰이 분실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여러분들 애타게 찾는 부분들이 아마 주소록 부분일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백업들을 다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 IT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백업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어떤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만약에 이렇게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백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백업 시간보다 10배 혹은 20배, 50배 정도 더 빨리 백업이 된다면, 그죠? 더 나은 백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더 나은 백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죠. 복구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이번에 그 320 대란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얼마나 빨리 우리가 복구를 해낼 것인가 이게 업무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됩니다. 그럼 이게 제공이 된다면 이게 과연 우리가 더 나은 백업이 될 것인가? 저 마찬가지로 된다고 봅니다. 자, 세 번째로 운영적인 측면입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관리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그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하나의 관리 포인트로 우리가 모아진다면, 그죠? 그러면 이걸 더 나은 백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많은 분들은 여기에 동의를 해주십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게 한 3가지 정도로 주제로 더 나은 백업이라는 부분들을 갖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좀 오늘 영화 세미나라고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영화적인 요소를 갖고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개인별로 생각하는 보안의 마지노선이 어디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지노선, 그죠? 이게 심리적 마지노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마지노선이라는 부분들은 영어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마지노선이 나온 게 사실 2차 대전 때 나왔던 얘기죠. 굉장히 영화적인 아마 요소인데 여기 빨갛게 보이는 이게 약 750km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지하 벙커입니다. 이게 프랑스가 1차 대전 때 독일로부터 이게 침공을 당하죠. 독일로부터 이렇게 침공을 당해서 혹시나 있지 모를 또 발생할지 모를 전쟁에 대비해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한 20조 원.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당시 20조 원이니까. 지금으로 환산하면 거의 한 10배, 못해도 한 50배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한 비용을 들여서 마지노선을 구축을 합니다. 그 장군의 이름을 따서 프랑스 장군의 마지노라는 장군의 이름을 따서 26년부터 1937년간 약 10년에 걸쳐서 이 기간을 건설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이 마지노선을 따라서 구축이 된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1차 대전 때는 아시다시피 비행기가 등장을 안 하죠. 그죠? 전부 다 1차 대전 말미에 이제 나오는 게 탱크입니다. 탱크. 그래서 탱크를 막기 위해서 이 라인들을 전부 다 구축을 합니다. 전부 다 여기는 기관총이 있고. 근데 이게 10일 만에 뚫혀버립니다. 전 프랑스가 항복을 하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미 러시아 다시 이 동쪽 쪽을 대처하기 위해서 서쪽 라인은 완전히 전멸을 하고 맙니다. 그만큼 이 마지노선이라는 부분들이 뚫혔을 때 유럽은 절망에 가까운 이런 부분들이었죠. 제가 마지노선이라는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과연 보안에는 어떨까? 똑같이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 나고 2차 세계대전이 또 납니다. 우리 보안 쪽만 보더라도 2009년에 77 대란이 났을 때 그때 어마어마했죠. 국가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비상망들을 만들 것이냐. 많은 예산도 투자하고 또 뭐 금융 같은 경우는 전체 어떤 IT 예산의 보안 예산을 몇 프로 이렇게 올려라. 이런 국가적인 부분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320 대란이 또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맨 뉴스를 보면 뭐 YTN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많은 서버를 복구를 못했다. 이런 기사들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보안의 마지노선이 뭘까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면 보안의 마지노선은 결국 백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나은 백업이라는 부분들은 IT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해서 좀 준비를 좀 했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시다시피 백업의 운영 요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각각의 이제 패치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사실 이번에 320 대란의 가장 뭐 핵심 부분은 이 부분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백업 서버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이제 문제가 났던 거는 그 엔티바이러스를 엔진을 다운로드 받는 그 관리 서버를 통해서 전체적인 악성 코드가 이제 퍼져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관리 서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만큼 우리가 새로운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취약성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백업 어드민 입장에서 내가 백업만 받을 부분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리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그림이 여러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로 예를 들어서 통합이 된다면 어떨까요? 훨씬 좋겠죠. 이미 뭐 시장에서 아시다시피 오라클이 엑사데이터를 내놓으면서 굉장히 고성능의 하드웨어 일체형 TV를 내놓지 않습니까? 비슷한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겁니다. 백업도 관리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만 이 인프라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으면 뭐 하는 개념에서 나온 게 시만텍의 올인원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 하나만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보시다시피 시만텍의 이 올인원 어플라이언스는 자체 시만텍에서 만든 자체 OS에 하드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왼쪽에 보시는 요 크리티컬 시스템 프로텍션에 하는 요 보안 모듈이 같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부분이냐면 보안 백업 서버가 사용하는 프로세스 이외에 모든 부분은 전부 다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보안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성 요소로 관리가 되어져 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그 관리 서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볼 때 320 대란 같은 부분들은 계속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중요한 것은 그 관리 서버가 우리의 예를 들어서 시야에서 아니면 혹은 누군가의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보면 뭐 네트워크 관리자, PC 관리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서버의 각 업무별로 담당자를 둔다고 하더라도 각각 관리 서버의 이런 어떤 취약성을 일일 보고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보안 특히나 백업 관리 서버를 단순한 윈도우 기반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죠? 자체 하드닝된 OS에 보안 모듈까지 있다면 훨씬 좋은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부분들이 시만텍의 이제 올인원 어플라이언스고 인터페이스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기가 10G, 8기가 FC, 샘 백업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백업을 운영을 하다 보면 말씀드린 대로 백업의 저장 장치가 이제 필요하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진도 카피를 하려면 USB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전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운영하는 ERP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데이터 DB 서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백업을 받으면 당연히 이제 저장 공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이제 우리 그 국내 IT 환경은 이전에 테이프라는 장비를 썼죠. 테이프를 쓸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는 개념이 디스크 기반의 백업 뭐 이런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디스크 기반의 백업이 좋은 이유는 테이프보다 복구가 훨씬 빠른 거죠. 편하고. 그리고 우리가 백업을 받는 목적이 뭘까? 라는 부분들을 보면 결국 복구적인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회사에서 정한 자 우리는 최대한 예를 들어서 하루치 정도는 뭐 예를 들어서 백업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복구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6시간 만에 복구를 해야 된다. 이런 정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테이프로 갈 거냐 아니면 디스크 기반의 백업으로 갈 거냐 이런 어떤 부분들로 많이 고민을 하신 측면에서 볼 때 결국 고민하는 게 VTL이
굉장히 이미 많이 대중화되어 있죠. 그러면 VTL하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올인원 이 어플라이언스하고 간단한 차이점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게 어떤 용도로 이용이 되는구나 더 쉽게 좀 접근이 될 것 같아서 보시다시피 VTL 같은 경우는 단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중에서 뭐 하나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네트워크 백업을 받는다라고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백업을 제가 백업을 받아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제가 VTL 장비 쪽으로 데이터를 넘겨야 되죠. VTL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서 1테라를 갖고 있으면 1테라 자체가 여기서 그대로 다 넘어가요. 100이. 네트워크의 밴드위드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겠죠. 반면에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는 제가 1테라를 넘길 때 여기서 그냥 1테라를 그대로 다 넘기는 게 아니고요. 중복 제거를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동일한 파일은 보낼 필요가 없죠. 이미 백업을 받아놨으니까. 그러면 변경된 부분만, 즉 예를 들어서 10%가 변경됐다. 그러면 10% 변경된 부분만 넘어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VTL하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어플라이언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미 저희는 올인원이고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VTL하고 차이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나은 백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핵심되는 내용이 결국 빠른 백업일 겁니다. 저희 시마텍에서 이제 이 제품이 나오면서 100배 빠른 백업 솔루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거꾸로 환산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16시간의 백업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죠? 대략 환산하면 한 10분 이내로 백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100배 빠른 거죠. 컨셉이.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그럽니다. 100배가 아니라 50배만 빨라졌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20배 혹은 2배만 빨라져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현재 시스템에서 많은 분들이 80% 이상이 바꾸겠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백업 정책을 수행을 하다 보면 보통 기본적으로 백업이 우리가 풀 백업을 받고 일요일날, 그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직무 백업을 받습니다. 화요일날 직무 백업을 받습니다. 수요일날 직무 백업을 받습니다. 우리가 목요일날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일요일날 풀 백업본을 우리가 복구를 시키고 월요일날 직무 백업 복구시키고 화요일날 직무 백업 복구시키고 수요일날 직무 백업 복구시켜야 됩니다. 자, 일단 복구적인 과정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자,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한번 해볼까요? 매일매일 우리가 풀 백업을 받을 수가 있다면 복구 SLA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좋은 부분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 엑셀러레이터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이 시만텍의 풀 백업은 다른 회사, 타사 전통적인 솔루션의 증분 백업하고 거의 시간이 동일하게 걸리죠.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이게 이제 나온 부분들이 이 성능 가속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만 저희가 이제 그 샘플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미국 로즈빌에서 베이징으로 61기가 데이터를 백업을 받는데 기존 방식으로 했더니 4시간 18분이 걸리더라. 근데 이걸 엑셀러레이터라는 기능을 ON 했더니 1분 33초가 걸리더라.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거의 말 그대로 한 100배 빨라지는 부분들이죠. 그럼 여기에 실제적으로 가능할까? 그리고 가능한 원인은 뭘까? 라는 어떤 부분들을 보면 아주 간단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자, 증분 백업하고 차이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1테라가 넘어갑니다. 그죠? 자, 그 다음날 월요일날 바뀐 게 100기가예요. 그러면 바뀐 부분은 우리가 백업을 받는데 바뀐 부분을 백업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작업이 걔가 시스템상에서 처음부터 1테라를 스캔을 전부 다 쭉 하는 거죠. 두두두두두두. 바뀐 부분만 스냅 딱 찍고 그리고 넘기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파일 체인지 트래킹, 그 파일 시스템에서 변경된 부분만 얘가 로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백업 명령이 내려지면 그 부분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풀 백업이 가능하다며 말씀드렸는데요. 자, 풀 백업본 처음에 받아놓은 거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무 백업을 받습니다. 얘가 자동적으로 풀 백업본을 형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풀 백업본을 갖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복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프로세스가 단순화해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군청 그 사이트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약 600기가를
이 전자결제 시스템인데 백업 받는데 15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 저희가 말씀드린 엑셀러레이터 기능을 적용했더니 16분 걸리더라. 사실 믿어지지 않는 결과였죠. 그래서 사실 데이터의 종합성에 대한 것도 테스트하고 우리가 복구시켜서 여러 번 테스트해서 나온 결과 갖고 제가 이제 도입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요, 그죠? 자, 그 굿모닝 IT 그 고객분들이니까 아마 가상화 부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화 부분만 말씀 좀 드리면 가상화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요거죠. 우리가 보시면 기존의 그 전통적인 가상화 백업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EXSI 서버가 있으면 그 위에 게스트 VM들을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 백업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 게스트 OS마다 우리가 에이전트가 다 설치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자, 얘가 1번이고 1번을 우리가 백업을 받는다고 하면 영향이 어디에 가냐면 얘 한 대, 2번, 3번 한 대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체에 대한 시스템 퍼포먼스가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전체 예를 들어서 VMDK1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 얘를 전체를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면 이 방법에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파일 기반의 백업이기 때문에 전체 기존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VMDK 전체를 우리가 복구할 수가 없었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바뀌는 부분들이 이 동영상도 제가 좀 생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준비를 좀 했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요 선을 이렇게 그어 보시면 여기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아마 가상화 환경을 구축하는 부분들일 겁니다. 그죠? 가장 기본적인 거죠. vCenter 있고 관리 서버 있고 각각 EX1, EX2 얘가 관리되는 데이터 스토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통적인 방식은 여기에다가 백업 에이전트가 다 설치가 되는 방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던 거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바꿔놓고 VMDK1, VMDK2 이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거는 데이터 스토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데이터 스토어로부터 직접적으로 백업을 받아버리면 뭐 시스템의 퍼포먼스 전혀 문제 없고, 그리고 각각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VMDK 전체에 대한 복구도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EXE2에 있는 VM4가 예를 들어서 익스체인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익스체인지를 운영하는 어떤 그 고객이라면 요구가 어떤 사용자로부터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어디사로부터 온 메일을 내가 모르고 지웠는데 그걸 복구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가상화 환경에서 복구라고 하면 VMDK 4번입니다. 그죠? 그러면 4번에 있는 걸 우리가 별도의 다시 테스트 서버를 하나 두고 거기에다가 VMDK 4번을 전체를 부어야 되죠. 그죠? 복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사람들을 찾아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해줘야지만이 복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시만텍에서는 가지고 있는 기술이 우리가 엑스레이와 같은 엑스레이를 비치면 우리가 손가락에 어디가 부러지는지 알듯이 VRA라는 기술을 통해서 VMDK 4번이 가지고 있는 파일에 대한 속성, 어플리케이션 속성들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메일을 복구해 주세요라고 하면 바로 복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1분 내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가상화 고객들이 시만텍의 그 넷백업이라는 솔루션들을 선택을 하는 부분들이고, 또 이런 어떤 좋은 장점 때문에 저희가 굿모닝 아이텍하고 좋은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로 계속해서 좀 영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뭐 어느 정도 있나요? 5분? DR 부분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뭐 320 뭐 대란뿐을 아니라 백업에 있어서도 이제는 우리가 DR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된다. 백업에 있어서 DR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구성 요소가 사실 기본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테이프 생산되는 부분들을 갖고 다른 장소에, 다른 로케이션에 이동을 시키는 개념이 DR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일단 많이 들고, 뭐 비용도 뭐 추가적으로 이제 들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의 VTL을 갖고 이렇게 그 DR을 구성하는 고객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이제 VTL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복제라는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우리가 백업은 복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이 부분은 이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만 아마 우리가 꼭 봐도 역시 복구 SLA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빨리 복구할 거냐. 이게 VT라고 하면 이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인식을 못합니다. 얘가 무너지면. 그러면 여기다가 백업 마스터를 다시 설치를 해서 백업 카탈로그를 마운트해서 다시 이제 그 연결을 해야지만 이 백업 받은 데이터에 대한 속성들을 홍길동인지 이순자인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늦죠. 반면에 장비와 장비 간에 이렇게 그 저희가 웽 구간상에서만 구현이 되면 훨씬 더 빠르게 DR이 구현이 가능하겠죠. 데이터가 넘어갈 때도 변경된 부분만 넘어가고 이렇게 지금 대부분의 지금 고객들이 좀 더 이중화 구성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차 소산도 가능하죠. 여기에 테이프 장비만 다이렉트로 또 붙일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테이프를 붙이면 바로 3차 소산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업 그동안의 사상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간단하죠. 우리가 몇 시간 만에 복구를 시킬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포인트로부터 복구를 시킬 것이냐, 어제 할 거냐 아니면 그저께를 할 거냐, 이런 어떤 이제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2차, 3차 정책은 어떻게 가실 것이냐, 이 중요한 어떤 테마만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그 안에서 하나하나의 어떤 룰들을 자체적으로 아마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요. 기존에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뭐 서버 따로, 스토리지 따로, 그리고 또 테이프 소산하기 위해서 별도의 어떤 관리 솔루션을 두는 이 방식을 하나로 그냥 심플하게 통일하자는 거죠. 그리고 보안성도 높이고, 그리고 네트워크 백업 같은 경우는 자체 소스 단에서 중복 제거를 해서 넘기면 네트워크 밴드 위드스도 우리가 훨씬 절감시킬 수 있고, 좀 더 빠른 백업도 할 수 있고, 가상화 부분도 전혀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형태의 어떤 백업이 가능한 부분,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2차, 3차 백업까지도 아주 심플하게 구성할 수 있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올인원 어플라이언스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백업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제가 이제 처음에 보안의 마지노선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개념적으로 아마 같이 한번 공감해 주시라고 보고, 과연 우리가 현재 대부분 회사 아마 백업 안 받는 회사는 없을 겁니다. 그 중에서 아마 우리가 잘못된 부분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정책을 만들 것인가 라는 어떤 고민이 있는 고객이라면 오늘 이 모임을 주최한 굿모닝 아이텍 영업분들하고 상담을 해주시면 아마 충분히 그 고객에 대한 답변을 아마 여러분들이 받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